네, 하루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4가지를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쏙쏙 잘 들어오게 풀어내주는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앞서 오프닝에서 목소리 들려드렸는데 사실 이 이재한 배우 어머니 말고 저희가 다른 분들 이제 얘기도 들었거든요. 정말로 솔직히 눈물이 나서 잘 못 듣겠더라고요. 어제 유족들이 기자회견했죠. 네, 희생자 38명의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어제 서울 서초구 민변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희생자 158명 가운데 34명의 유족이 기자회견을 여는데 동의했다고 하고요. 또 희생자 6명의 유족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고나문 씨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들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일시도 추정, 장소는 노상, 사인은 불상으로 돼 있는데 어느 부모가 사인도 장소도 알지 못하고 자식을 떠나보내겠나라면서 이제 울먹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유족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참석자들의 울음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쓰러지는 유족도 있었습니다. 네. 한 분이 얘기할 때 뒤에서 듣고 있는 분은 아마 다른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 고통이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민변이 지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34분의 유족 요청을 받아서 법적인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해서 6개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했죠. 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진정한 사과, 그리고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온전한 기업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마지막으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입니다.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이 사실은 저는 눈에 갔는데 아주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유족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유족들끼리 서로 상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정부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안 됐으니까 지금 이걸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뭐 영정 사진도 이름도 없이 추모한다는 것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라도 좀 유가족들이 정부나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맞습니다. 한 유족은 이 참사와 관련해서 가장 공감하고 위안받을 수 있는 이들이 같은 유가족들인데 그렇죠. 유족 모임 구성이나 심리 안정을 위한 공간 제공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참사 이후 17일이나 지나서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고 이민아 씨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다른 유족들과 함께 합동 봉안당이나 추모비를 만들기 위해서 딸의 유골을 아직 집에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만 10대,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만나러 가다가 정말 어떤 구조 요청에도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목숨을 달리한 슬픈 사건입니다. 국가가 함께 나서야 되는 부분인데 민변에서는 다른 법적 조치, 즉 고발이나 뭐 국가배상 이런 것들도 유가족들의 뜻을 모아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나요? 일단 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물밑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모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책임이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 필요한 법령을 만들어서 보완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히고 있었습니다. 네, 처벌은 뭐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유족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정말 국가와 공공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를 진심으로 유족들에게 위로하고 사과해달라라는 의미 같은데요. 언론 공지도 나왔다고요? 네, 이후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현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라 결정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 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이후에 유가족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유족들의 마음 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내일부터 다시 또 5개월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 넘어간 자정이죠. 자정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5개월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선 건데요. 네.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이제 과로, 과속 등을
갈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3월에 일몰제로 도입돼서 네. 올해 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 더 연장될 거다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사고 유발을 하게 되는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하루에 뭐 8시간 운전해야 되는데 하루에 뭐 10몇 시간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자는 취지인데 연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당정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 제안을 했는데요. 네. 다만 시멘트와 레미콘 외에 철강제와 자동차 등 다른 품목까지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거부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물류비 부담이 급증한다는 이유를 든 건데요. 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서 반쪽짜리다라면서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지역 주요 물류 거점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유례없는 강력한 파업이 될 것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쪽짜리 파업이다라는 게 지금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측의 입장인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한다고 합니까? 네, 일단 정부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수송 차량 투입, 화물 적재 공간 추가 확보 등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자체도 대응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는 비상수속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육상 화물 운송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현장 상황에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 운송 허가를 시행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파업에 대비해서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가용 화물차 가운데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 자동차 또 견인형 특수 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네. 가까운 시, 군, 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24일에서 30일 정도 유상 운송 행위, 그러니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가용 소유자는 이제 자동차 앞면 유리창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고요. 10톤 이상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네. 촉구만 할 게 아니라 좀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정말 경제 또 여러 가지 불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두 분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합리적 대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가보죠. 자, YTN의 일대 주주 한전 KDN 산자부와의 여러 가지 지분 매각 얘기가 또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YTN 지분 매각 안건이 논의된다고요? 맞습니다. YTN 대주주인 한전 KDN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본사에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여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 네. 이사회는 이제 YTN 지분 매각 가결됐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예. 자, 공공기관에서 YTN 자산 지분 갖고 있지 마라, 주식 갖고 있지 말고 매각해라 이런 얘기인 건데 여기에 대해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과 또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압박 이런 해석들도 나와 있는데 노조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전 KDN 노조와 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일단 노동조합은 회사의 자산을 급하게 매각하는 것이 과연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YTN 노동조합과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도 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 철회를 요구했는데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을 했는데 네. 처리 가결이 됐습니다. 네, 이사회 가결까지 지금 속보를 얘기하고 있고요. 원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영통신사에서 모태가 돼서 출발을 했고 계속 공적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YTN의 공공성 이게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정부에 의한 정부 입김에 의한 변화가 있는데요. 야당도 지금 매각 중단 촉구했는데 어쨌든 이사회 가결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대책위 소속 서영교 의원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YTN 지분 관련 압박을 많이 했는데 결국 탄핵까지 갔다. 잘된 정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신동근 의원의 경우에는 보수 정권 당시에도 YTN 지분 매각을 겁박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공기업을 움직인 점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식 밀어붙이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언론 독립이 두 가지입니다. 부당한 정치 권력이나 힘으로부터의 독립과 하나는 부당한 경제적인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두 가지 독립이 있어야 불편부당하게 즉
어디에 영향받지 않고 보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 최대 지주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되는 건 거죠. 25년 만에 바뀔 수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YTN은 보도 채널이면서 또 지금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시다시피 유일한 보도 전문 라디오 방송 사업자입니다. 네. 또 YTN 사이언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방송 채널 사업 위탁 사업자여서 과학진흥기금 등 공적기금 지원을 받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이 공적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 넘어가는 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건전한 또 건강한 민간이 있을까?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대 역사 사례를 보면 이 자본이라는 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걱정입니다. 이게 97년에 사실 IMF 때 YTN이 어려워졌는데 그때 회생시키기 위해서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지금 현재 이렇게 대주주로 끌어들였던 이유 바로 언론의 공적 성격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2010년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 신규 보도 채널을 선정할 때도 신청사 5곳 중 민간 자본은 배제되고 공적 소유 구조의 연합뉴스만 허용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유지됐던 정책 방향을 바꿀 때면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네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에도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네, 공기업들이 YTN 지분을 보유한 이유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설명을 내놔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어쨌든 이사회 가결이 됐다라고 하면 YTN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즉 자본 그 주식 인수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기업인 호반건설 또 대기업 집단이 전체 지분의 82%를 보유한 한국경제신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YTN 민영화 추진 문제점과 바람직한 소유구조 모색 긴급 토론회에서 네. 신호 전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돈뿐이다. 네. 사회적 책임은 무시한 채 그저 돈만 많이 싸들고 오는 탐욕적 자본이 뉴스 채널의 최대 주주가 되는 상황은 언론의 공공성을 보장토록 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전 KDN에서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이제 그 뒤에는 또 그 지분의 방향이 정해질 텐데 이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충분히 좀 되고 목소리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 뭐 국민들 시청자분들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지켜보며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계속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그 경기 잠시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강 아르헨티나를 격파했습니다. 맞습니다. 공은 둥글다는 축구계의 명언이 정말 떠오른 경기였는데요. 사우디가 피파 랭킹이 51인데 아르헨티나가 3위입니다. 네. 상대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을 봤더니요. 굉장히 아르헨티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메시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번에 메시가 있을 때 우승해줘야 된다. 이게 아르헨티나의 꿈이죠.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조 최악체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꺾으면서 28년 만에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사실 네. 사우디가 자국 리그의 주요 팀에 대표팀 선수들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후반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조직력을 네. 보여줬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A매치 연속 무패 행진이 36경기에서 중단이 됐고요. 네. 16강 진출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메시가 꼼짝 않고 묶여 있었고요. 또 이번 대회부터 보면은 그 그래픽 그림으로 오프사이드를 정확히 판정해 주는데 그게 이제 과학 기술이죠. 공 안에 들어있는 센서 때문인데 오프사이드가 여러 번 나면서 보통 약팀은 수비수를 뒤로 빼고 이를테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최대한 실점 안 하겠다인데 사우디 팀은 굉장히 밀고 올라와서 경기를 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예. 라인을 굉장히 올려서 그 네. 옵사이드 트랩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조직력 팀 수비 조직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뻥 뚫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의미 있는 경기였고 또 우리도 잘 참고해야겠다라는 네. 생각. 우리도 강팀들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요. 정말 대이변인데 사우디는 축제 분위기겠습니다. 지금 공휴일 선포까지 했다고요? 맞습니다. 살만 빈 압돌아지즈 국왕이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경기 다음 날인 오늘이죠. 23일 네. 공휴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직원들, 학생들까지 승리를 자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독일을 우리가 꺾은 바가 있는데 독일이 이번 월드컵에서도 다시 한번 아시안 국가를 만납니다. 오늘 밤 10시 독일과 일본 경기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목요일 우리가 네, 그렇죠. 우루과이 경기 이 이변처럼 우리도 이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